동물원은 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들이 생을 마감하는 곳이기도 하죠. 지난해 10월 한 동물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장 초기만 해도 연간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호황이었던 곳. 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개장 20년 만에 폐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텅 비어있는 동물원. 한때 이곳엔 호랑이와 사자 등 300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뭐 그때 막 한참 잘 때 뭐 5만 명이니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왔다 가는 게. 하루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했더니 요 완전 경찰관들도 한 2~30명 와가 일이 막. 거기 있던 동물들은 어디로 가고 이런 소문 같은 거는 팔아먹었는지 죽였는지 다 저기 이리저리 그냥 팔아버렸나 봐. 한 2~3년 전까지는 있었지. 그 서서히 없어지더라고. 문을 닫은 지 4개월.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잊혀져가는 동물원. 하지만 누군가에겐 간직하고픈 소중한 추억이자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지저분하지 않나요? 깨끗한데. 힐링했었는데. 가족 나들이 사진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동물원.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전은희 씨 가족. 가족 모두에게 문 닫은 동물원은 매우 남다른 장소입니다. 있었고 그때 애가 암사자도 있었고. 사자를 무서워했었나 희민이가? 아기 때는 무서워했지. 무서워했을 거야 맞아. 내 기억도 그래. 저희가 아이가 200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 돌 때쯤, 큰 아이가 돌 때쯤, 그러니까 한 2001년 그때쯤부터 다녔어요. 추억의 공간이 영원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동물들도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안타까운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서도 몇 번 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몇 번 갔고, 그냥 뭔가 아쉬웠어요. 그냥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원이 없어진다는 사실 외에 가족을 먹먹하게 만든 또 하나. 폐장을 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마지막 불곰의 마지막 식사 사진이 있더라고요. 폐쇄 직전 열악한 동물원에서 자신의 토사물을 먹던 불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꾸 토한 걸 먹어. 진짜 저희가 그 곰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많이 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이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되게 막 혼자서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진짜 궁금해요. 잘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문을 닫는 마지막 날까지 동물원에 남아있던 동물들은 모두 107마리. 영상 속의 불곰들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한 농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중 반달 가슴곰과 일본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이곳에 불곰을 포함해 문 닫은 동물원의 동물들이 있을까요? 동물 사육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그리고 창살 너머로 보이는 시커먼 정체. 혹시 불곰이 아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창살 안에 보이는 건 여러 마리의 어린 곰들. 그리고 가슴에 선명히 보이는 반달문. 불곰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는
반달 가슴곰으로 보였습니다. 서로 뒤엉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반달 가슴곰들. 그렇다면 불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반달 가슴곰들이 지내는 우리 옆에 또 다른 동물 우리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도 동물들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불곰이 아닌 일본 원숭이 3마리. 불곰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는 일본 원숭이가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불곰. 어떻게 된 걸까요? 계세요. 농장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려 했지만 계세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물들을 살펴본 그때 배가 고픈지 무언가 먹는 원숭이. 언제 준 건지 딱딱하게 굳은 사료와 먹이통엔 담배꽁초까지. 반달 가슴곰과 일본 원숭이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정해진 사육 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해당 농장의 동물들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문의해봤습니다. 그 동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기타 이제 멸종 위기종이 아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실 파악을 다 하고 있진 않고요. 원래 곰하고 그다음에 원숭이를 기르고 있던 분이라서. 며칠 후 불곰의 행방과 사육 환경은 문제가 없는지 관할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그때 마침 모습을 보인 농장 관리인. 먼저 불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곰이 어디 있어요? 찍지 마. 나가. 누구도 대표 누구야? 필이 누구야? 당신이야? 지금 말씀을 나눠보시라고 온 거고요. 아 이거 이 세 사람만 지금 오고 나머지는 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동물들이 있는 사육장은 보여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라고. 나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 찍어가라고 이거만. 곰은 저기 있는데 저희가 이거만 찍어요. 곰 여기 있잖아. 여기 곰이 어디 있어요? 봐봐 곰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한 사육장을 대신해 농장 관리인이 보여주겠다는 곳엔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시설. 그리고 그 안에 반달 가슴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상황. 네네.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서 보시고 제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결국 사육시설 점검을 위해 관할 기관 관계자들만 동물들이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반달 가슴곰 4마리가 사실이 되고 있는데 제시한 걸로는 넓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시한 걸로는 너비가 7.6m라고 제시가 돼 있는데 확인 결과 한 5.4m 정도, 2m 정도 이제 미달됐고,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육시설 크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높이가 그 저희 기준하고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폐물 같은 게, 분비물 같은 게 많이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현장 등록증 교부됐습니까? 2016년 2월에 이제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등록이 나왔습니까? 네. 그 이전에는 저기 등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 관리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시설 등록 허가 과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쇄 동물원에서 온 동물들이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쟤네 4마리 다 문 닫은 동물원에서 온 건가요? 네 그런 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 크기가 이게 정도 돼요. 사라진 불곰에 대해서도 재차 물었습니다. 문 닫은 동물원에서 온 불곰도 여기 있었어요? 불곰은 내가 못 봤는데. 네. 불곰도 여기로 왔다고 2마리. 모르겠어요.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농장 관리.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결국은 이 농장주 여기밖에 믿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이곳에 오자마자 자연사했다는 것이 농장 측의 주장.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동물들이 그 안에서도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또 낯선 곳으로 또 거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으니 유럽 불곰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2마리가 그냥 다 죽어버린 이런 사태가 생겼고 동물원을 나오자마자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불곰들. 다른 동물들 역시 동물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도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방의 한 음식점.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하나 둘씩 멈춰서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휴대폰 불빛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수리부엉이.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는 이 녀석 역시 문 닫은 동물원에서 왔습니다. 폐쇄동물원의 동물들은 다른 동물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폐쇄할 정도의 동물원이면 굉장히 그동안 운영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자면 품질이 낮은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을 더 좋은 동물원에서 데려갈 리가 없다는 거죠. 동물원 전시용으로 가치가 없어 설 자리를 잃은 실직 동물, 즉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소위 잉여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국내 한 유명 동물원. 사슴과 염소 여러 마리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장소는 지방의 한 농장. 이곳은 동물을 도축해 시중에 식용 고기로 납품하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도축 농장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이곳으로 실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물사슴이라고요? 네. 빅빅. 예, 이게 제일 맛있는 사슴이에요. 저기 블랙 아니면 저 뒤에 큰 거요? 아니요, 요 앞에 있는 거요. 꼬리 긴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물사슴이고, 네. 두 번째 맛있는 게 꽃사슴이에요. 저기가. 이쁘죠? 네. 여기 자주 온 거예요. 진짜요? 2차 봐가지고. 2차로 해서 또 들어오는구나. 네. 기준 이상으로 넘치는 개체수를 잉여 동물로 분류, 도축 농장에 매각한 것입니다. 전날까지도 동물원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던 동물들이기에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사슴 24마리의 다음 추방은 분명히 밀도축되어 식용으로 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슴들이 사슴 농장에 달려가서 도축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사슴 생활을 키웠는데 사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 동물원이 폐업을 하거나 어려워지거나 혹은 좋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 동물들이 잉여동물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좀 불행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된. 실제로 잉여 동물이라는 미명 아래 동물원 동물들이 상업적으로 팔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며 교감하던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식용 고기로 팔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 동물원에 관련된 규정이 없잖아요. 동물 뭐 전시랄까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동물 전시에 관련된 조항이 없으니까 뭐 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죽었다, 뭐 병에 걸려 죽었다. 이게 병에 걸려 죽었는지 학대당해 죽었는지 내가 신고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는 거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동물을 사고 팔고 또 폐기하고 아무 곳으로나 보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물원에 관한 한 주요 관리 부처는 물론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든지 손쉽게 동물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죠. 전시동물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없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뜻밖의 장소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그곳에 때 아닌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작고 좁은 동물 케이지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 등 야생 동물들도 보입니다. 잠시 후 케이지에서 원숭이를 꺼내는 관계자. 원숭이를 앞에 두고 관람객들에게 열심히 무언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족제비과 포유동물인 패럿. 그런데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패럿의 몸을 쥐락펴락하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쇼를 끝낸 패럿은 고단한 듯 아이들이 건네는 먹이도 마다한 채 그 자리에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원숭이에게 보기 좋게 옷까지 입히더니 원숭이 아는 사람? 저요? 동물을 직접 만지도록 유도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몸을 내어주고 난 후 마침내 주어진 휴식 시간. 그런데 커피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사람이 주는 음식도 가리지 않는 원숭이. 혹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이어진 행사가 끝이 나고 다시 좁은 케이지에 실린 동물들은 하나둘 행사장을 나섭니다. 소동물이나 파충류 등 비교적 이동이 수월한 동물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운영하는 이른바 이동동물원. 백화점이나 유치원 또는 행사장 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게 동물들은 운반대에 실려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또 다른 동물원. 입장료를 내면 동물도 만져보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입니다. (30평) 남짓한 실내 공간. 곳곳에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에게 동물을 직접 만지기를 권합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 갇혀 답답해 보이는 동물들. 이러한 실내 체험 동물원이 문제인 건 바로 동물들의 상태입니다. 네, 정형 행동이라는 것은 의미 없고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이상 행동을 말합니다. 그 상태가 이 동물이 환경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형 행동은 동물 스트레스의 지표로 실내 동물원의 동물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행동입니다. 야생동물은 사람 눈이나 또는 다른 동물의 눈에 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동물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고 어떤 것들을 체험시키고 싶은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만지고 그 귀엽고 혹은 신기한 외양만 보는 것들은 매우 단순한 수준의 교육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교육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새로운 동물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벌이용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원에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장묘업,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 동물 운송업 이 4가지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 난립되어 있는
이런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식당이다, 카페다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에 관련된 신고만 하면은 동물원을 할 수 있거든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은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개장 1년 만에 폐장한 한 실내체험 동물원. 그곳에서 발견된 건 비닐봉지에 쌓인 채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동물 사체들. 사체로 발견된 동물들은 모두 코아티, 왈라비 등 26마리. 그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적 멸종 위기종도 15마리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동물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폐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동물들. 상업적 이용에 따라 이리저리 팔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전시동물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동물원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한 동물원. 이곳의 동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지역 내 유일한 동물원이지만 심심치 않게 이야기 나오는 동물원 폐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열악하고 부실한 관리 속에서 동물들은 그저 힘없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그런 동물들을 보는 이들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죠. 앵무새도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안에서 화상의 위험까지. 너무도 위태로워 보이는 새끼 원숭이. 결국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나 떠나야 했던 동물들, 그 어느 쪽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요? 동물원 개장을 앞두고 동물원의 꽃이라 불리는 맹수사.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늠름한 모습으로 사자들이 사람들 앞에 등장합니다. 일로 온다. 나왔다. 나 여기 앞에. 되게 많다. 엄청 많아. 한 마리지. 동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줘라. 귀엽다. 빨리 만져봐. 사람이 멋져요. 부들부들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신을 뽐내는 동물들.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32년 차 베테랑 사육사 한효동 씨. 그가 틈만 나면 자주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야.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맹수사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그래.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사육사. 그리고 그곳에 호랑이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
크레인. 왜? 왜? 배고파서? 크레인은 맹수사에서 가장 최고령 호랑이입니다. 왜? 어? 침을 질질 흘려? 그런데 다른 호랑이와는 달리 크레인의 얼굴 생김새가 눈에 띕니다. 조금 그 개체배는 좀 떨어지는 상태니까 관람 효과는 못 보죠. 그 전시를 못 하고 지금 그 혼자 뒤에 도성우방 하고 있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근친 교배로 태어나 백내장과 치아 기형을 앓고 있는 크레인. 전시 동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크레인은 사육사 한유동 씨에겐 자식과도 같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이름을 타는구나, 이놈이. 새끼 호랑이였을 때 방송 프로그램에 나갈 정도로 동물원을 대표하는 인기 스타였던 크레인. 온순한 성격에 귀여운 외모까지. 어릴 적 크레인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야.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고 착하다들. 아이고 장수야 장수. 내가 어떻게 2개월이 돼 내가 요거밖에 안 크냐? 무병장수야 무병장수. 예쁘다. 가십시다. 진짜 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근친 교배 부작용으로 송곳니가 밖으로 도출되면서 크레인의 운명은 반짝 스타에서 퇴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관람용으로 전시 가치가 없어진 크레인은 2004년 열악하고 인기 없는 지방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이 옮겨진 동물원이 폐쇄 위기로 열악해지자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8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쌍하지 좀. 딸은 좀 젊었을 때 만약에 여기 왔다 하면 2세도 만들 수 있는데 좀 늦게 오고 또 적정한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동물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른 호랑이와 어울리지 못한 크레인. 동물원 가장 구석진 우리에서 남은 여생도 그렇게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뭐 암컷이 같이 있으면은 이롭진 않을 텐데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 계속 움직이고. 비록 더 이상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들고 나이든 동물이지만 지금 뭐 운명이 다 될 때까지는 보살펴줘야죠.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났을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갖고 보살펴줘야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요? 동물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그 신기한 동물을 구경시키는 목적으로 동물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동물원에서 태어난 개체는 다시 돌아갈 야생이 없어요. 우선 그 동물의 생태가 뭐 각 나라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이 그 나라 생태에 맞는 동물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외래종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동물들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동물을 아니 객체나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똑같은 한 생명체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